고독사 하는 사람들은 징후가 보인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일을 하러 가다 보면은요, 동네 어르신분들이 항상 나와서 먼저 얘기를 해요. 저 집 오늘 청소하러 왔구나. 예. 그래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 얼굴은 본 적은 없어. 근데 뭐 맨날 이 고독사한 분들의 유품에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특징들이라는 것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술병들이 많아요. 결국 술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요, 왜 이분이 고독사로 돌아가셨는지를 봐야 돼요. 예. 1인 가구라고 해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1인 가구가 고독사 아니에요? 요즘은요 동거가족 고독사도 많아요. 아니 동거가족이 어떻게 고독사를 하냐고요. 우리가 이제 한 집에 이렇게 살지만 4식구 5식구가 살지만 유독 소통이 안 되는 한 분들이 계시기 마련이죠. 은둔형 외톨이. 그럴 수 네. 있죠. 예. 뭐 청년부터 자란 은둔형 외톨이도 있지만 약간 성인형 은둔형 외톨이들도 요즘 많아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방에서 안 나오는 거죠.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는. 아, 그리고 다른 식구들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배에서 나온 식구이긴 하지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안 나오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야. 예를 들어서 집안의 어르신 중에 한 분인 할머니라든지 예. 그런 아버지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또 워낙 좋은 집에 살다 보면 이게 방문의 틈이 딱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들은 보면 그 방의 냄새들도 잘 안 나와요. 아 그럼- 요즘에 틀이 워낙 잘 나오니까. 그러면은 돌아가신 지 한참 만에 요즘 잘 안 나오시긴 하는데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문을 열면 잠궈 놓잖아요. 그분들은 항상. 예예. 그래서 너무 두드려도 연락이 없으니까 얼굴 안 본 지 한 달은 넘은 것 같고, 예. 그래서 문을 열쇠를 열고 들어갔더니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냄새가 났던 거죠. 이게. 아니 그래서- 밥을 먹는지 잠을 주무시는지 뭘 하는지 이거 다 하나도 신경도 안 쓴다는 거네요. 네. 식구가 아니네요. 이게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거든요. 한자로 보면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거는 진짜 방치네요. 근데 서로가 방치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늦게 발견이 되셨어요.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워낙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랑 무슨 일을 뭐 의논도 안 하고 음흠. 이렇게 돈 씀씀이도 해프신 분이라 그걸 자꾸 이제 우리한테만 돈 씀씀이가 해프다고 하는데 본인은 더 심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랑 논쟁이 자꾸 있고 네. 좀 얼굴 붉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러게 됐고, 본인들은 또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직업이래요. 아. 봤더니 이제 그 유명한 입시 학원에 온 가족분들이 매달려서 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그 부자. 또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또 누군지 금방 신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예예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동거가족이라는 표현이 참 네. 이게 참 말도 안 어폐가 있는 말이죠. 가족인데 네. 거기에서 고독사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혼자 산다고 무조건 또 고독사 위험군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혼자 사는 분들의 특징이 보면 약간 외톨이 같은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기존에 뭐 이혼을 하시고 혼자 살았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이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지내다 보면 뭐 이렇게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얼만큼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았냐, 그리고 뭐 이렇게 친화력 같은 거, 그리고 이분이 어떤 성격이었냐에 따라서 이런 죽음을 맞냐 안 맞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예. 대체적으로 그분이 남다른 좀 색깔이 좀 강한 성격의 소유자다 보니까 소통을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좀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즘의 고독사라고 하면은 예. 과도한 빚 때문에 과도한 빚. 그런 빚들이라는 게 보면 이분이 뭐 이렇게 씀씀이나 이런 게 해퍼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로 건설 경기 쪽이나 이런 무슨 약간 공장 쪽의 1차 산업 쪽들이 많이 붕괴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가족을 건사해서 생활을 해 오시다가 결국은 우리가 돈이라는 게 보면요,
벌면서 쓰는 거하고 못 벌면서 쓰는 거하고는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한 2달 정도만 못 벌면은요. 어유, 그럼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달 갚아야 될 카드 대금을 그달 못 갚게 되면 거기서 붙는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계속 붙는 거죠. 그럼요. 계속 계속 복리로 붙어 커져가요. 버리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 집의 가장이 판단을 할 때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되겠다라는 아이고야.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쉽게 얘기를 해서 다중채무자들이 그 빚을 탕감을 받지를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1인 가구가 돼버리는 거죠. 고독사 하는 사람들은 징후가 보인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면 그런 것들이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그게 중단이 됐는데 네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음. 그리고 자기 몸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40대 후반부터는요 젊을 때하고 달리 이제 운동을 따로 해줘야 되고 식단 관리도 그럼요. 해줘야 되는 나이가 돼요. 예. 그런데 전혀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사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리고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 아, 그런 자기 주장. 분들이 특히 고독사에 좀 위험 빈도가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술, 몸 관리 안 하는 분, 그리고 자기 주장 엄청나게 강하게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고독사를 네, 정말 그거를 막으시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깨트려 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이 세 가지가 같이 겹치게 되면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보통 이제 그래요. 제가 현장에 일을 하러 가다 보면은요, 동네 어르신 분들이 항상 나와서 먼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아, 저 집 오늘 청소하러 왔구나. 예. 그래요. 그래서 네, 잘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 얼굴은 본 적은 없어. 근데 뭐 맨날 술 사가지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아마 집에 술병이 많을 걸. 아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나는 여기 2층에 사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 술은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예. 갖다 버리는 건 못 봤대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원래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이 없고 한번 얘기를 섞어봤던 동네 분들이 계시는데 성격이 너무 날카롭다는 거예요. 뭐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처럼.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는 이게 대체적으로 동네 분들이 증언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제가 느껴보면 그래요. 딱 공통점이 딱 세 가지가 나오는군요. 네, 그렇게. 술과 자기 관리 못하고 그리고 또 자기 주장 강하고. 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요즘 뭐 당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들이 높은데 그 당뇨 제2 당뇨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저혈당 쇼크로 해가지고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간 경변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각혈을 하시는 분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술을 많이 드시면 맞아요. 간이 나중에는 굳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피가 이렇게 심장에서 이렇게 간으로 들어가야 될 게 못 들어가서 그렇죠. 식도나 위로 그렇죠. 토하게 우회를 되는 하면서 이게 토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미 이제 상황 늦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코올성 간질환에 의한 고독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주무시다가 저혈당 쇼크로 돌아가시는 고독사가 요즘 제일 또 많은 편이긴 해요. 야.